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인 범타임즈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자, 벌써 네. 지금 8월 중순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휴가도 끝났고 또 사실 광복절 해서 또 샌드위치라서 그렇죠. 나왔을 텐데 이제 뭐 본격적인 휴가 시즌은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벌써 이제 3분기가 끝나가는 이제 8월 이제 9월이니까 네. 그래서 뭐 새해다 뭐 3월부터 다시 시작하자 했전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네. 그래서 3분기도 끝났고 이제 또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봐야 되는데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3만 달러가 안 가고, 안 가고 계속 있어요. 지금 네. 29,000까지도 지금 위태합니다. 예, 네. 위태해서 상당히 지금 뭐 지리한 뭐 그런 날들인데 그 지금 뭐 사실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R&D 예산이라든가 또 스타트업 투자 자금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는 뭐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닥이 아니냐 맞는 뭐 바닥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뭐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어제였나요? 그 아까 유럽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승인이 났는데 예. 크게 시장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반응이 없고 상당히 그렇죠. 근데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면은 지금 미국의 그 SEC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참고는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보다는 뭐 그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제 재밌게 보는 거는 지금 그 유럽에서 방금 나왔던 그 현물 그 비트코인 ETF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할까요? 그걸 이제 구매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친환경 그 정책 차원에서 구매를 하고 또 이 인증서를 꼭 구매해야 하는 이제 업종이나 회사들이 있어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친환경이랑도 이제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재미가 없는 시장이지만 한번 어떻게 앞으로 어떤 호재들이 있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제일 큰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거시경제 얘기죠. 금리 그쵸. 인상이 언제 이제 끝날 정말 것이냐. 중단이 되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일단 뭐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현금이 돌아야 되니까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블랙록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뭐 신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고 최근에 지금 페이팔에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코인, 네. 뭐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제도권에서 나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차원에서 또 페이팔 또 국제적 세계적인 또 결제 업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늘 나오는 거지만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서 이제 코인 결제를 어떻게 도입하느냐 또 어떤 코인이 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지난번에도 이제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큰 뭐 또 영향은 없었어요. 그죠? 네. 없었고 근데 이제 또 하나 기대해 본다면 또 이더리움에서도 이제 스케일업 관련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소식들이 뭐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봐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조용하잖아요 시장 네.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반등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지금 해외에서 사업 해외 발전소 건설이 상당히 붐일 때 많은 장비 업체들이 들어왔고 저희 회사도 이제 신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수요도 없어지고 줄어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지금 네옴시티라고 얼마 전에 많았었죠. 네. 그 당시에도 네옴시티가 곧 시작된다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이제 기업들이 사라졌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신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고 못 기다린 거죠 그때까지. 근데 지금 이제 네옴시티가 이제 뭐랄까요 공식화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시 이제 붐이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잠잠한 시기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 올 때까지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오늘의 코인 열심히 보면서 이지영 아나운서 브리핑 열심히 보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견디셔야 할지 그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일부러 또 네옴시티 이야기까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루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시장이 환호할 때 신규 투자자분들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될 텐데 그때 또 우리가 시장을 쳐다보기엔 또 한 발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을 좀 잘 저희와 같이 견디시고 또 우리가 불장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 항상 이제 작은 뉴스라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모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코인 투자자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범타임즈 NFT 리포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의 주제는요. N 서울타워 6km 걷기 완주 시 NFT 증명서 발급에 관한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 서울타워, 남산타워 이게 사실 땡땡 시그널 때문에 또 좀 핫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대표님? 예, 지금 오늘 이제 NFT 뉴스들을 몇 가지 네. 준비를 했고 지금 이제 N 서울타워가 시작인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NFT가 뭐 끝난 거 아니냐, 시장이 죽은 거 아니냐, NFT 사업 도입한다 하면은 뭐 이제 와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은데, 끝났다, 예, 그런 거 뭐 이런 많죠. 얘기들이 네. 많았는데 저도 사실은 뭐 다른 이슈들이 많고 뭐 이런 하느라고 NFT 뉴스들을 그동안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작은 뉴스라도 NFT 관련된 뉴스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고 또 요 뉴스를 뽑은 이유는 N 서울타워가 우리가 보통 남산타워라고 하는 게 N 서울타워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사, 그 이벤트성 뭐 행사를 하는 건데 뭐 6km를 완주하면은 뭐 다양한 상품들도 주고 또 완주 증명서로 이제 NFT를 발급한다는 겁니다. 발급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어떤 거냐면 물론 뭐 증명서를 뭐 종이로 주느냐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뭐 주느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NFT로 발급을 했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1차원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조금 더 NFT의 차원에서 조금 더 유틸리티를 가지려면 요 증명서를 통해서 뭐 증명서를 우리 그 헌혈 증서를 몇 개 모으면은 뭐 하듯이 그렇죠. 뭘 주듯이. 그쵸. 네. 그러니까 단지 완주했다는 증명서로 발급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증명서를 뭐 몇 개 갖고 있는지 완주를 몇 번 했는지 아니면은 뭐 헌혈 증서를 주고 받고 하듯이 다른 사람들 그 증명서를 받았을 때 이제 뭐 각 보유한 개수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후속적인 혜택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주면 좋을 텐데 일단 그 정도까지는 설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시도들이 계속 된다고 있는 차원이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행사를 할 때 좀 더 NFT 유틸리티 차원에서 좀 이런 설계를 네, 좀 맞아요. 여기 보면 CJ 푸드빌이잖아요. 여기서 뭐 하는 다른 상품이라던가 뭐 이런 거 연계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내년 행사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이제 많이 설계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단지 선언적인 의미, 우리도 NFT 합니다, 우리도 블록체인 그러게요. 합니다 이런 네.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이제 설계해서 좀 더 이제 그 사용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트래킹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그 트래킹 행사를 통해서 어떤 코스들을 완주할 때마다 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이 완성이 되면은 그에 관련해서 상품을 지급을 해주거나 또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남산타워를 이제 완주했다라는 NFT가 조금 더 활용성이 넓어지고 또 NFT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최 측 협찬사를 보면은 또 CJ 푸드빌도 있고 또 트립닷컴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계해서 또 다양한 또 사업 방안들을 구상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들 또 함께 전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NFT 이슈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트 시그널 이거는 또 이라는 뭔가요? 웹 예능인데 네. 혹시 하트 시그널 아시나요? 저는 방송 그거 프로그램? 요즘에 엄청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좋아하는 예전에 짝부터 시작해서 네. 뭐 사랑의 스튜디오 때는 좀 어렸지만 짝부터 네. 해서 지금 요새 짝세대. 네. 나는 솔로
아, 그것도 하트 보시는구나. 시그널, 네. 볼싱글즈 이런 네. 프로그램 상당히 지금 원래 예능을 좋아하지만 특히 그런 분야를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뭐 집에서 TV를 잘 안 보내지만 집에서 꼭 보는 TV가 이제 나는 솔로 뭐 하트 시그널인데 재미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왜 보느냐 좋아하나요? 그거를 지금 혹시 뭐 연애를 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재밌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네. 저도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즐겨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네. 하나가 이제 NFT를 발행한다고 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겁니다 NFT를 발행하고 NFT 홀더들이 이제 투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트 시그널을 모티브로 한 웹 드라마를 이제 웹 예능을 만드는 건데 하트 시그널이라는 네. 그 요소의 그 NFT 홀더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재밌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아바타 소개팅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아바타들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도시에서 합니다. 도시는 그거죠. 네이버 자회사 라인에서 하는 그 NFT 플랫폼인데 여기서 살 수가 있고 보니까 각 공간들에 대한 NFT 같아요. 무슨 거실, 무슨 뭐 드레스룸 뭐 이런 NFT들을 각 사면 그 홀더들이 투표를 하고 그래서 좀 재미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까지 그냥 NFT 발행에 그친 게 아니라 NFT 홀더들이 뭔가를 참여해서 뭐 같이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시도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신경을 썼다 이런 보이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브리핑할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트 시그널이라는 또 웹 예능, NFT 활용한 웹 예능이다라고 하는데 아바타 소개팅을 좀 진행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또 하트 시그널이 또 핫한 또 시즌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상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들도 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또 NFT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남산타워 역시도 하트 시그널에 많이 또 출연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하트 시그널 NFT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대카드에서도 NFT 티켓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NFT 티켓은 그동안 좀 많이 발행이 됐었잖아요. 이번 거는 좀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사실 티켓을 NFT로 발행한 뭐 사례들을 몇 번 많이 많이 알려주셨었죠. 있었고 네. 사실 지금까지 이런 거였죠. 티켓을 뭐 굳이 따지자면 티켓을 사면 NFT를 준다라는 형식이 많았고 그러니까 뭐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나 이런 것이 처음 도입할 때 우리도 이제 NFT 티켓을 발행했어. NFT 티켓을 사면 뭐 이런 혜택을 줍니다라고 홍보는 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은 그냥 티켓을 산 거였고 티켓을 사면 NFT를 주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었죠. 이런 네. 형태였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하는 NFT는 좀 더 실제로 정말 NFT 티켓이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각종 문화 유명인들 뭐 이효리부터 해서 뭐 화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 행사를 하는 행사인데 다빈치 모텔이라는 행사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티켓의 늘 문제점은 그거였죠. 안표상이 그렇죠. 활개를 네. 치면서 진짜 수요자들이 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진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안표상들이 그렇죠. 제가 어머님 이명 티켓을 끊어 드리려고 하다가 예. 그냥 안표상들이 몇십 개, 몇백 개를 바로 독점하는 바람에 아주 애먹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수요자도 못 가지고 가고 또 그 발행자, 제작자 입장에서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안표상들한테 더 그 이익이 수익이 남는 가는 거죠. 이게 네. 상당히 문제였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현대카드에서는 그걸 좀 개선을 하고자 NFT 재판매 시에 물론 이걸 뭐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 요소는 어떤 거냐면 NFT를 설정을 할 때 재판매 상한선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NFT 요 가격이 한 20만에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로 보이던데 그 패키지까지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20만 원짜리다. 그럼 재판매할 때 뭐 20 몇만 원까지로 설정을 해둔다던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안표 수요자 입장에서 너무 비싸게 사야 될 그거를 없애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표상 자체가 유인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쵸. 뭐 굳이 그거 얼마 하려고 사고 뭐 다시 팔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 일단 이효리가 마음에 들죠. 그래서 이효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안표를 근절하는데 이제 NFT가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예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NFT를 통해서 또 안표 시장을 조금 축소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NFT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NFT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리복의 스타일 스니커즈 컬렉션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이슈들일까요, 대표님? 뭐 일단 크게는 저희가 스포츠 브랜드, 의류 브랜드 하면 나이키, 아디다스, 뭐 퓨마 같은 곳들은 이제 NFT를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고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고 근데 리복도 NFT를 했던가 이제 이런 질문을 뭐 저도 좀 그랬고 보면은 리복도 사실은 조용조용하게 준비를 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네. 예, 뭐 특허나 이런 부분에서 해놓은 것도 있었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비프렌즈라고 하면 그 또 하나의 우량 블루칩 NFT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파트너십으로 리복이랑 같이 이제 스니커즈 컬렉션을 발표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이런 거죠. 그 기존 웹2 기업들, 그냥 기존 기업들이 NFT를 발행해서 얼마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 NFT 프로젝트들이 기존 웹2 기업과 협업을 해서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되고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이런 컬렉션이 발표가 되면은 그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그게 많은데 일단 비프렌즈 홀더들한테 우선 사전 판매 권한을 줍니다. 그럼 일단 비프렌즈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리복 차원에서 뭐 디자인이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과연 NFT 프로젝트에 이제 IP를 갖고 와서 뭐 디자인을 했을 때 기존 일반 고객들이 얼마나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나이키, 아디다스는 워낙 이제 많아서 뭐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리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뭐 처지는 브랜드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그래서 비프렌즈와 NFT 프로젝트와 이제 콜라보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복에 관한 NFT 이슈들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NFT 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열심히 또 활용되어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국면이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관련한 내용들 계속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